얘들아 안녕. 반응 속도 우리 내신 관리를 위해서 내신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3단원 반응 속도와 촉매에 대해서 배울 거야. 반응 속도가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촉매라는 애가 반응 속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 속도의 개념부터 한번 봐보자. 교과서 137페이지 교과서 위주로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반응이라고 하면은 빠른 반응이랑 느린 반응으로 구분되는데, 말 그대로 빠른 반응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고, 느린 반응은 천천히 반응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폭탄, 총 이런 것들을 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걔네들은 뭐 1초가 뭐야? 정말 0. 몇몇 초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그런 애들은 이제 빠른 반응이라 그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분에 접촉되어서 녹슬거나 아니면은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암석들이 깎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느린 반응이라고 하죠. 근데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을 구분하는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상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 빠른 반응,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느린 반응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반응 속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 속도라고 하면은 다들 알겠지만 시간분의 거리 혹은 시간분의 거리 변화라고 하지.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게 결국 속도의 의미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손흥민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지.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매우 긴 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혹은 시간 변화분의 거리 변화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반응 속도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아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였는데, 반응 속도는 반응 시간에 따른 발생한 기체의 부피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생성물인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할수록 단기간에 많이 발생할수록 반응이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반응의 빠르기를 이야기할 때 분모는 시간, 당연하지. 빠르기니까 항상 시간 기준이야.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체의 부피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이것을 반응 속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얘가 얼마만큼 생성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MgCl2가 얼마만큼 생성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단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잠시만.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얘를 관찰하는 거는 좀 어려워. 얘가 얼마만큼 생성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얘는 투명색이기도 하고, 실제로 얘네들은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온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 않아. 그래서 관찰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관찰하기 쉬운 이 기체는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기체를 포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눈으로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얘를 기준 삼아 가지고 반응의 빠르기를 이야기하기도 해. 그래서 만약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체 같은 경우는 질량 변화. 뭐 예를 들면은 생성된 고체가 시간당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뭐야, 그 질량 측정하는 기구 뭐지? 그 저울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고체 질량 변화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통 기체의 부피 변화 가지고 반응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액체의 농도 변화도 사용해도 되는데, 액체의 농도 변화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쓰진 않아.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잘 쓰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반응의 빠르기는 꼭 발생한 애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얘네들의 그 소모량의 변화를 이용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반응 시간 일정 시간 동안에 H2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이것도 반응의 빠르기도 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에 마그네슘이 얼마만큼 소모되느냐, 이것도 반응의 빠르기로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반응의 빠르기란 일정 시간 동안에 어떤 변화, 어떤 물질의 그런 변화를 분자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반응의 빠르기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39쪽의 그림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맨 처음에 파란색 물질들로 이루어진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반응물이야. 파란색은 반응물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생성물이라고 할게. 이제 반응을 시작하면은 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파란색은 줄어들고 빨간색은 점점 많아져. 그래서 이거를 농도 그래프로 시간당 농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반응물은 점점 줄어들고 생성물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러다가 일정 시간대가 되면은 동적 평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라는 것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이때 반응 속도라고 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이게 바로 반응 속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반응 속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 반응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 순간 반응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 평균 반응 속도는 뭐냐면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이런 개념이야. 근데 순간 반응 속도는 그 순간 발생한 그 순간의 어떤 속도를 말해.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예로 들 때 손흥민이 당연히 달리기가 빠르게 하지만 손흥민의 가장 큰 특징은 순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 순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으로 팍 치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순간 반응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 평균 반응 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둘이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 평균 반응 속도는 말 그대로 일정 시간 동안 지금 얘는 지금 NO2로 예를 들었네. NO2의 변화량 이거를 이제 속도라고 개념으로 뒀어.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NO2의 변화량을 측정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 이때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반응 시간이지. T2 빼기 T1이고 델타 NO2는 NO2의 농도 변화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T1과 T2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반면에 순간 반응 속도는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미분을 사용하는 거. 두 번째는 실제로 얘들을 직접 뭐 각도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거. 근데 우리가 접선의 이제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 쉽지만 사실 이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뭐 y는 x제곱, y는 로그 x 이런 숫자가 아니라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미분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직접 계산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너희들한테 순간 반응 속도를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내용은 없을 테니까 그냥 순간 반응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지금 표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10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래. 이산화탄소가 결국 생성물이니까 반응 시간 동안 얼마만큼 생성물이 형성되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 이때 평균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은 어디인가? 그럼 계산해 보면 되겠지. 지금 얘는 10분의 21이니까 21. 얘는 10분의 이렇게 결국 차이를 보면 되겠지. 15. 그리고 얘는 12. 얘는 9. 얘는 4. 얘는 4 맞니? 아니구나. 6이네.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뭐 점점 줄어들지?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봐서 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응하는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야. 그렇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빠른 거는 당연히 0초에서 10초인 구간이겠지. 정답은 0에서 10초인 구간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근데 반응이 막 빠르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점차 줄어들거나 아니면 일정하거나 보통 이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153쪽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0.1몰 농도짜리 염산 20ml랑 마그네슘을 반응시켰대. 그럼 아까 봤던 그거네. 마그네슘이랑 염산이 반응하면은 H2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MgCl2가 만들어져. 그럼 지금 보니까 기체의 부피, 생성물의 부피를 y축으로 둠으로써 시간당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래프를 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반응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보자. T1에서 순간 반응 속도는 T2보다 빠르다. 지금 보면은 T1의 순간 반응 속도는 이 정도 기울기고 T2는 여기지. 점점 기울기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T1이 T2보다 빠르다는 게 맞는 말이야. 니은 T3 이후에 기체가 일정한 이유는 마그네슘이 모두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마그네슘이 다 반응할 때까지 반응을 하는데 반응이 끝났으면 더 이상 H2가 생성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야. 디귿. 처음부터 T3까지 시간당 발생한 기체의 부피는 점점 증가한다. 시간당 발생하는 부피. 결국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 아니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야. 디귿. 시간이 지날수록 염산의 농도는 점점 감소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염산은 점점 소모했기 때문에 얘는 얘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농도는 점점 감소하다 맞네.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거나 수행평가를 할 때 항상 내가 여기 PPT 안에 있는 문제들 있지? 이거 위주로 낼 거야. 교과서 위주로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신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